안녕하세요.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소형 아파트가 여러 개 나온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하나로 보자면 기존의 권리 분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임대로 가져가 보자는 거죠. 하나를 낙찰받고 단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보다는 이미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대 쪽으로 여러 개 해봐야 사실은 큰 부담은 아니죠. 대주까지 받는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고 또 수익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전부 한 단지죠. 분평주공. 그리고 39가 아니면 49. 또 저층입니다. 2층, 1층 이렇게 다 저층입니다. 저층은 2층이나 3층보다 차라리 1층이 낫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또 단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만약에 1층이라면 주차장,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불빛이 보인다든가 이러면 또 1층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1층을 선호하는 세입자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시골에 속하니까 시골이라면 노인들이 거주하는 경우 또 1층, 2층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거를 임대용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단기 투자가 아니니까 이 지역의 중장기 가격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겠죠. 모든 투자가 다 마찬가지로 장래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특히 임대용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청주라는 지역의 이 공급과 그 다음에 현재의 가격의 추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급을 좀 볼까요? 네, 공급은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인터넷으로도 이런 내용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통계라는 이런 방에 레이지라는 친구가 올린 글입니다. 여기 보면요, 입주량에 대한 전국거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놨는데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보셔야 되겠죠. 일단 청주를 보겠습니다. 인구 80만, 아파트 적정 공급량이 4,000세대인데 이게 2018년도입니다. 19년 올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았고 올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적지 않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의 아파트 가격은 이런 상태입니다. 한 4년 정도, 2016년 정도부터 현재 2020년이죠. 현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단지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또 꽤 많이 오른 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쪽은 지금 이 그래프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2020년에 임대를 시작한다면 저는 저가인 상태에서 매입을 하거나 낙찰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의 그래프 상태로 봐서는 더 떨어지기가 어렵다. 올해까지는 그냥 이 보합으로 가겠다. 내년에는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를 가져간다면 보통 2년 정도이지 않나요? 2022년에는 공급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좀 회복한 상태에서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봤고요. 이 동안에 월세를 가져간다면, 대출을 받고 월세로 가져간다면 유지하는 데 어려움도 없고 작지만 월세 수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장내의 가격의 흐름은 어쨌든 이 공급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충주는 어떤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고요. 충청도가 전부 지금 보합인 상태입니다. 예. 다 그렇죠. 충청남도도 그런데 실제 천안은 사실은 뭐 중요 지역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기 데이터상에는 그게 오른 게를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오른 거를 보이는데 그만큼 통계는 조금 늦대거나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또 감안하셔야 되겠는데, 자, 어쨌든 이 청주 예전에 어땠는지 볼까요? 팔았습니다. 수도권하고는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이렇게 파랗게 된 지가 꽤 됐습니다. 2016년부터 파란색, 하향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도 한때 잘 나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예, 급등한 적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2011년이었네요. 2011년, 12년이면 수도권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지방은 또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다는 것. 예, 항상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이 오른다고 지방도 오르지는 않죠. 예, 그 반대일 때도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 지방마다의 그 흐름이 따로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청주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예, 약 보합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청주에도 꽤 넓은 지역이어서 예를 들어서 흥덕구 쪽은 좀 더 떨어지는 쪽, 이런 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장은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오를 가능성을 저는 본다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장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물건 중에 1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물건을 다 같이 봐야 되겠죠. 사실은 5개가 공담이니까 5개가 한꺼번에 나왔고, 이게 배당도 한꺼번에 되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임대 목적의 이 투자를 고려한다면 다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야 될지,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다음에 최저가일지 뭐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임대 목적으로 만약에 청주 근처에 사는 분이 아니라면 지방이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이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한 개를 임대하기 위해서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5개가 비용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자, 어쨌든 내용은 5개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공, 저층, 소형 아파트, 감정가 한 분 유찰돼서 1월 9일 날 두 번째 경매인데 여기는 70%가 아니고 8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실제 낙찰된 사례를 보면 80% 이하에 낙찰된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한 번 더 기다릴까에 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주변을 좀 볼까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마 20년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냥 평범한 지역입니다. 주변은 다 주거 지역이죠. 여기 공급이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죠. 공업단지.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서민들이 사는 충주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97년에 지었다. 예, 단지는 보통 규모다. 임차인은 5개가 다 이런 식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리고 우리은행이 5개를 한꺼번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게 1번이죠. 2번인데 대략 말씀드리면 일부 배당이다. 그죠?
예. 요게 아마 2천 다 될 것 같지는 않죠. 한 1,500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낙찰가에서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이게 설사 소액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일 경우는 이게 1번 소액을 받고, 그 다음에 은행이 받고,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3번. 결국은 뭐 배당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쨌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고 배당이 있으니까 명도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네요. 그 외에 다른 내용은 뭐 더 살필 게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시세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여전히 최근까지도 약간 하향한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전에는 어땠을까? 예. 요게 2017년까지인데요. 그럼 2년 정도만 보여주는데, 이걸 볼까요? 자, 이거를 보면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었고, 2015년부터 떨어진 걸로 나타나네요.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저는 더 떨어지기가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아직 공급이 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다른 평수도 보죠. 거의 비슷한 거를 보여주는데, 하나 주목할 것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었다. 매매가나 전세가나 가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른바 갭이 무지 적다는 거죠. 거의 이 네 개의 평형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전세가는 매매가와 비슷하다. 이 비슷하다, 전세가 매매가 비슷하다라는 게 결국 큰 돈 안 들이고 임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당장은 수익은 뭐 미미하거나 없을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2022년 이후에 오를라만 준다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격을 좀 더 세밀하게 볼까요? 이걸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금액이죠. 39평방.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나 전세가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월세는 천에 한 30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른 평형을 볼까요? 49도 경매가 나왔으니까 49는 조금 거래가 많습니다. 역시 매매가 8천 보면 되나요? 8천, 8,500. 전세도 8천 정도. 임대는 천에 한 35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월세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걸 다시 아까로 돌아와서 이걸로 볼까요? 낙찰이 이번에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조사한 시세에 의하면 49평방이 대략 1층이니까 6,500 정도로 봅니다. 시세를. 그러니까 이번에 낙찰 받는 게 아닐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세는 한 6천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월세는 천에 30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수리비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현재의 세입자하고 재계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이 최저가의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800에 낙찰을 받았다. 자,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등기 비용, 수리 비용, 명도 비용 얼마로 보나요? 대략 저는 한 150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본다면 200 정도, 수리비까지요. 그러면 7천, 명도비는 뭐 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게 4건, 5건이면 대출은 뭐 한 70% 내지 80%
법인 같으면 뭐 80%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68에 48, 한 5천 정도 대출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한 월세, 이자가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천에 아까 제가 35를 말씀드렸죠. 예, 35. 예. 그러면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20만원 정도 수익이다. 예, 물론 순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은 평형은 아니지만 그냥 5개 다면 5천을 투자해서 월 100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 이고요. 이걸 2년 후에 그냥 소박하게 얘기하죠. 7천인데 8천에 처분한다면, 팔 수 있다면 1,000만 원이 남죠. 그럼 5개면 5천이 남나요? 예. 그리고 100만 원씩, 이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씩 2년 동안 2,400이라는 금액을 월세로 받았습니다. 그럼 7,400인데 투자 금액은 5천이죠. 예, 2년 동안 대략 한 140%, 월연 한 70%, 꽤 높은 수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살 수 있다면 저는 일반 매물을 사라. 네. 아예 전세를 안고 아니면 월세를 맞춰주는 조건으로. 실제 경매하는 사람이 경매만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다면 경매 물건이 없을 경우 일반 매물을 하는 것처럼, 물론 여기 경매 물건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시장에 가보면 경매 물건이 반드시 사다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매물이 골라서 더 좋은 거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말씀드린 내용을. 자, 청주죠. 실제 청주 외에도 다른 지방 도시를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청주 공급이 많아서 한 4년 동안 떨어졌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오를 가능성, 그리고 이 소형 아파트 여러 개를 전세로 가면 이 갭 투자가 되죠. 월세를 받는다면 그냥 임대 투자가 되는데 어떤 쪽이든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적은 소액의 투자를 다시 쓸까요? 소액 투자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또는 경매를 경험하고 수익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주의 소형 아파트 여러 개 나온 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엔손이었습니다.